미국이 포기한 3,500억 달러, 그리고 한국의 무서운 반격?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 워싱턴 정가에서 한국 공포증 코리어 포비어이라는 신조어가 돌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 내민 청구서 무려 3,500억 달러, 한화 약 470조 원을 한국이 단칼에 거절했을 때 백악관 참모들이 보인 반응 때문인데요.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한 6만 명 신규 채용 소식, 그 거대한 계획 안에 미국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었기 때문이죠. 55조 원이 투입된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마치 지도에서 지워진 듯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이 H-1B 비자 수수료를 기습적으로 10만 달러로 올리며 한국을 압박하려던 바로 그 순간, 한국은 침묵 대신 초격차라는 무서운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도대체 물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미국이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 5가지와 이에 맞서는 한국의 소름 돋는 7가지 반격 전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진실을 알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사건의 발단은 텍사스 주청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은 최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삼성전자가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 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텍사스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초상집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간 공들인 55조 원짜리 프로젝트가 한국의 용인 클러스터 발표 한 방에 1위로 전락했다. 현지 경제지 텍사스 트리뷴의 헤드라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한국의 국내 투자 확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이 철저히 계산된 타이밍의 승리라고 분석합니다. 왜일까요? 바로 워싱턴이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수수료를 기존 대비 100배 가까이 인상하며 한국 기업들의 인재 파견을 사실상 봉쇄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낼 줄 알았겠죠. 하지만 한국은 돈을 내는 대신 공장 문을 걸어 잠그는 신용을 하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유럽연합 이후까지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Mi-1 동맹에 밀려 늘 을의 입장이었던 한국이 어떻게 반도체와 AI 기술 하나로 지일 미국을 쩔쩔매게 만들고 있는지 그 통쾌한 배경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한국의 7가지 필살기. 자,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미국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걸까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국의 7가지 전략적 필살기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들어보시면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첫 번째, 평택-용인 메가 클러스터의 압도적 생산성입니다. 미국 텍사스 공장이요? 냉정하게 말해 평택의 절반 규모도 안 됩니다. 현장에서 만난 김진수 건설 총괄 매니저의 말에 따르면 한국의 평택 캠퍼스는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생산, 패키징까지 한 곳에서 끝나는 세계 유일의 원스톱 시스템이죠. 텍사스에서 부품 하나를 받으려면 트럭으로 3일을 달려야 하지만 평택에서는 카트 하나로 5분이면 이동합니다. 이 물리적 거리의 차이가 바로 30% 이상의 영업이익률 차이를 만듭니다. 미국이 돈으로 흉내낼 수 없는 생태계가 이미 한국에 완성된 것입니다. 두 번째, AI 완전 자동화로 인한 인력 독립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미국이 비자 수수료를 올려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발을 묶으려 했죠. 그런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이미 3년 전부터 무인 공장 라이츠-아우트 팩터리를 준비해왔습니다. 미국은 숙련공이 없어서 난리인데 한국은 애초에 사람이 필요 없는 공장을 지어버린 겁니다. 비자 장벽? 한국 기술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셈이죠. 세 번째, 유럽 이후로의 과감한 우회 전략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헝가리 데브레첸, 폴란드 브로츠와프를 보세요.
이곳은 지금 작은 한국입니다. 페테르 코바치 헝가리 투자청 부청장은 한국 기업에게 법인세 10년 감면과 부지, 100년 무상 임대를 제공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정치적으로 불안한 미국 대신 예측 가능한 유럽연합을 파트너로 삼은 겁니다. 현대차의 유럽 매출 비중이 15%를 넘어서는 순간 미국의 시장 접근권 협박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네 번째, 배터리와 양극재의 독점적 지위입니다.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인 배터리, 그 중에서도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은 한국이 세계 시장의 80% 이상을 쥐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와 SK온 공장이 멈추면요, 바이든 정부가 자랑하는 전기차 전환 정책 자체가 멈춥니다. 이건 협상 카드가 아니라 미국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5번째, 돌아오는 두뇌들, 리턴 현상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변화인데요. 과거에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실리콘밸리로 떠났던 인재들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처우와 비전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고용 불안과 인종차별에 지친 천재 엔지니어들이 판교와 동탄의 연구소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미 공학 한림원 회원인 박상현 박사는 내가 연구하고 싶은 최신 장비가 미국보다 한국에 더 많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인재가 모이는 곳이 곧 미래의 패권국입니다. 여섯 번째, 사우디 네옴시티와의 100조 원 동맹입니다. 추가된 최신 이슈, 미국이 돈줄을 죄니까 한국은 중동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빈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에게 제안한 것은 단순한 건설 수주가 아닙니다. 바로 AI와 디지털 트윈 기술 제휴죠. 미국이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할 때 사우디는 100조 원을 들고 와서 제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자금 흐름의 물꼬를 다변화하면서 한국은 미국의 금융 압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일곱 번째, 일본의 이례적인 태세 전환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의 반응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현대차 사태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한국 편을 들었죠. 일본 기업들도 깨달은 겁니다. 미국이 한국을 토사구팽한다면 다음 차례는 도요타와 손이라는 것을요. 한국이 총대를 메고 미국의 애노를 외치자 일본과 대만, 네덜란드까지 한국 뒤에 줄을 서며 암묵적인 기술 동맹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 7가지 필살기를 가지고 어떤 최고의 궁합을 만들어내고 있을까요? 국제정세 전문가들은 한국이 쥔패를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부릅니다. K-칩스법과 지방 거점의 조화입니다. 한국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과감히 풀고 세액 공제 혜택을 대폭 늘렸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고 지자체가 인프라를 까는 삼위일체가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서로 싸우느라 바쁜데 말이죠. 중국과의 전략적 모호성 유지입니다. 이게 정말 고단수인데요. 미국과는 동맹을 유지하되 중국 시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는 실리콘밸리식 실용주의를 택했습니다. 중국이 한국 반도체 없이 못 산다는 점을 이용해 미국이 과도하게 압박할 때마다 그럼 우리 중국이랑 다시 친해질까?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거죠. 방산 K-디펜스과 기술의 결합입니다.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샀을까요? 성능도 좋지만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지어준다는 패키지 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조 기술과 안보를 묶어서 파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문화 K-컬처와 브랜드의 시너지입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들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한국 제품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니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전 세계 소비자들이 한국 편을 들어주는 여론이 형성됩니다.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십입니다.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성장하는 시장들이 미국보다는 한국 모델을 따르고 싶어 합니다. 식민지를 겪고 선진국이 된 한국의 스토리가 그들에게 먹히는 거죠. 미국 시장이 막히면 이 30억 인구 시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스스로 최악의 궁합을 만들어내며 자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30년 경력의 무역 전문가 딘조차 내 평생 이런 자충수는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는데요. H-1B 비자 차단과 인재 유출입니다. 트럼프와 공화당 강경파가 H-1B 문턱을 높였죠. 결과는 참담합니다. 일론 머스크, 구글 CEO 순다르 피차이. 이들 모두 이민자 출신입니다. 천재들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하자 캐나다와 호주가 우리가 다 받겠다며 이삭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혁신 엔진을 스스로 꺼버린 꼴입니다. 고금리와 제조업 부활의 모순입니다. 공장을 지으려면 돈을 빌려야 하는데 금리가 너무 높습니다. 거기에 보조금도 안 주겠다고 하니 누가 미국에 투자를 합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사실상 투자 감축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달러 패권의 남용과 신뢰 추락입니다. 동맹국인 한국에게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니요? 이건 깡패나 하는 짓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 국채 팔고 금 사자며 달러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러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정치 리스크와 기업의 탈출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180도 뒤집힙니다. 바이든이 약속한 걸 트럼프가 찢어버리겠다고 공언합니다. 기업에게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입니다. 현대차 유럽 법인장이 말했듯 미국은 게임의 룰이 계속 바뀌는 도박판이 되어버렸습니다. 내부의 분열, 주스테이트와 연방의 갈등입니다. 조지아주와 텍사스주는 한국 기업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워싱턴 중앙정부는 찬물을 끼얹습니다. 조지아주 관계자가 내년 선거 망했다며 울상을 짓는 게 빈말이 아닙니다. 내부 총질이 시작된 겁니다. 화면 진지한 인터뷰 컷, 자막 강조. 이런 격동의 시기, 특정 그룹에게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해외 취업을 꿈꾸는 이공계 청년 여러분. 과거엔 무조건 미국 유학이 정답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히려 한국에 AI 연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값은 이제 한국에서 더 높게 책정됩니다. 평택과 판교가 세계 기술의 최전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미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소부품업체 대표님들. 대기업이 미국 투자를 조절한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이 유럽과 중동, 동남아로 판로를 넓힐 기회입니다. 탈미국은 위기가 아니라 시장 다변화의 신호탄입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을 꼼꼼히 챙겨서 이 흐름에 올라타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에게 고합니다. 당신들이 의리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이미 당신들의 스마트폰, 자동차, 그리고 군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쥐고 있는 슈퍼갑입니다.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시선은 내년 경주에서 열릴 APEC 정상회의로 향합니다. 이게 정말 드라마틱한데요. 불과 몇 달 전 한국을 협박했던 미국 대통령이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 와서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미국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통화 스와프 중단이나 관세 폭탄 같은 추가 보복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한국은 외환 보유고 대비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고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확실한 인지를 잡고 있으니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앞으로 1년 한국이 버텨내면 세계의 경제 질서는 미국 중심에서 기술 보유국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는 겁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다. 미국이 3,500억 달러라는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을 때 한국은 당당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부의 힘은 바로 지난 70년간 우리 국민들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기술력과 자존심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가슴 뛰게 하셨나요? 한국이 더 이상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나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서 대한민국의 진짜 저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